네, 세종대학교 서용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스캐닝 포토 커런트 이미징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빛이 공핍층에 닿으면은 전자 그리고 전공 쌍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빌트인 포텐셜에 의해서 전자와 전공의 쌍이 분리가 되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광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전 효과,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이런 것들은 진공에서 측정이 가능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반도체 소자바 같은 경우에는 진공에서 측정할 필요 없이 이 포토 커런트 이미징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 공기 중에서 실제적인 소자에 대해서 소자의 성능을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실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 커런트 이미징, 스캐닝 포토 커런트 마이크로스코프 이 장비는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양광 소자라든가 PN 정션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종류의 소자들도 연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LED라든가 이미지 센서 이런 다양한 광전 소자의 연구 개발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캐닝 포토 커런트 마이크로스코프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LD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이런 간단한 광원을 이용해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LD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빔 스플리터를 통해서 레이저 빔이 입자가 되고 또 하나의 빔 스플리터를 통해서 90도로 꺾여서 여기 대물 렌즈를 통과하게 됩니다. 대물 렌즈, 저희가 채택한 대물 렌즈는 이제 50배율짜리의 대물 렌즈를 사용했고요. 그렇게 되면 빛이 여기서 이제 집광이 되겠습니다. 집광이 돼서 빔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줄일 수가 있지만 그 회절 한계로 인해서 아주 작아지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스팟의 사이즈가 1마이크론 이하로 대략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점의 크기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분해능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분해능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미지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샘플이 놓이고 이 샘플은 XY 스테이지 위에 올려놓고 XY 스테이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 레스터 스캐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료의 넓은 영역을 다 움직이면서 시료의 어느 부분에서 포토 커런트가 발생을 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전선을 연결을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서 전류계가 있고 이 전류계를 통해서 이 위치에 따른 전류값의 변화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루미네이터로 이제 LED를 하나 연결시켜 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샘플의 위치를 찾을 때는 일루미네이터를 켜고 여기를 비춘 다음에 이쪽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샘플의 이미지를 먼저 확인하고 샘플의 원하는 부분을 결정한 다음에 일루미네이터를 끄고 그 다음에 레이저만 조사시켜서 이미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개발한 장비의 기본적인 이제 GUI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먼저 영상을 먼저 보면서 내가 이제 어떤 영역을 스캔을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이 영상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마우스로 이제 드래깅을 해서 내가 뭐 이 부분만 딱 스캔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마우스로 끌어서 사각형 영역을 설정해 주면은, 그리고 이동하는 간격, 그러니까 스캔 스텝을 정해주면은 한 칸씩 이동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미지를 얻어들이는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GUI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뭐냐면은 50배율짜리 대물 렌즈를 사용하다 보니까 보는 시야각이 좁죠. 그래서 보여주는 영역이 작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넓은 영역을 봐야 전체적으로 샘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좁게 보이면은 답답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밑에 스테이지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주변에 한 프레임의 이미지를 얻고 또 옆으로 이동해서 또 다음 프레임의 이미지를 얻고, 이런 식으로 9개의 연속되는 프레임의 이미지를 얻은 다음에 이것을 모아서 지금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9개의 이미지를 모아서 넓은 영역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용자가 쉽게 어느 영역을 내가 스캔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클릭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 이 영역을 보고 싶다. 그럼 이 영역을 중심으로 이동해서 스캐너를 자유자재로 이동함으로써 훨씬 더 편리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장치에서는 포토 커런트 이미지 뿐만 아니라 컴포칼 이미지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이 전류계를 통해서 포토 커런트 이미지가 얻어짐과 동시에 카메라를 통해서 여기에 아퍼처를 가지고 있고, 이 특정 어퍼처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빛을 카메라에 들어오는 픽셀 값들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컴포칼 마이크로스코프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포토 커런트 맵 이미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작한 시료들을 몇 가지 이 장비의 성능을 데몬스트레이트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시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시료는 맥신이라는 2차원 물질을 가지고서 솔라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솔라셀을 만드는 과정을 여기에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어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웨이퍼의 뒷면을 이제 전극을 만들어서 바텀 일렉트로드로 사용했고요. 윗부분은 이제 맥신을 코팅을 했습니다. 맥신 코팅을 하기 위해서 맥신 코팅을 하기 전에 DOE 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UV를 이용해서 좀 표면을 세척하고 O3 오존 트리트먼트를 진행했고요. 이러고 이제 어닐링,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극,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샘플이 만들어지는데, 샘플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샘플의 구조는 좀 복잡한데요. 맨 위에 금전극, 그 다음에 크롬 전극이 있고, 맥신층이 이제 바로 아래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고, 실리콘 웨이퍼가 이제 중심적인 구조를 차지하고 있고, 실리콘의 바닥면 쪽에 이제 다시 정극이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해서 실제 샘플의 모양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맥신을 또 만드는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요. 맥신을 만들 때는 처음에 맥스상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알루미늄 식각을 통해서 맥신이 만들어집니다. 맥스 페이즈를 갖고 있는 Ti3AlC2 요 물질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거를 이 식각 용액 그 염산하고 그다음에 LIF 이 용액하고 섞어서 이 식각을 하면은 이 맥스 페이즈는 이제 이러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맥신층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알루미늄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맥신층이 있고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것들만 알루미늄들만 이제 제거를 해내면 이거를 제거해내고 이거를 제거를 해내면은 이제 맥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층층이 그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각각의 맥신과 맥신 사이에는 서로 반제발스 힘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강한 결합력을 갖고 있지는 않고 이거를 이제 소니케이션을 해주면은 이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맥신을 애칭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강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중화를 시키고요. 중화시키려면 물을 갖다 부으면 되는데 물을 자꾸 갖다 부으면은 자꾸 그 묽어져서 너무 이렇게 희석이 돼가지고 맥신이 얼마 남지가 않겠죠. 맥신의 농도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을 붓고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다시 농도를 높이고 그리고 나서 또 물 제거하고 다시 또 새로운 깨끗한 물을 부어서 다시 원심 분리해서 걸러내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맥신과 맥신이 서로 붙어 있는 거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소니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강한 그 자극을 통해서 이제 이 층과 층을 분리를 해줍니다. 층과 층을 이제 분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산물들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또 물을 붓고 다시 원심 분리기로 걸러내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의 이제 원심 분리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밑에 가라앉아 있는 물질 그리고 위에 떠 있는 물질. 근데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는 잘 만들어지지 못한 맥신으로 잘 만들어지지 못한 그 두꺼운 층들이 많이 있고 얇게 분리가 된 것들은 이제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뜬 거를 다시 걸러줘서 그거를 다시 또 원심 분리를 해서 농도를 높이고 이 과정을 몇 번 해서 적당히 농도가 높아진 것을 가지고 물을 부어서 원하는 농도로 그 맥신 농도를 조절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스핀 코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맥신층을 코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맥신을 스핀 코팅으로 표면에 코팅한 다음에 얻어진 사진인데요. 이걸 보면 이제 소니케이션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굵은 입자들,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 거죠. 분리가 안 된 굵은 입자들이 많고요. 소니케이션을 더 하면, 소니케이션을 충분하게 해주면은 대부분의 이 굵은 덩어리들이 다 분리가 돼가지고 얇은 맥신들만 남게 돼서 이렇게 균일하게 도포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된 솔라셀의 경우에는 맥신이 가지고 있는 워크 펑션 값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층이 가지고 있는 워크 펑션 값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PN 정션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PN 정션을 따라내서 이제 광전류가 발생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IV 커브를 측정을 해보면은 이제 다이오드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IV 커브부터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어두운 상태에서, 그래도 빛을 쪼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IV 커브를 구하니까 이러한 곡선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충분하게 올라가지 않았고, 네, 어쨌거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이오드 비슷한 양상을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거의 0에 가깝고, 순방향일 때 이제 전류가 증가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솔라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햇볕을 비춰주면 그러면 이제 광전류가 발생을 해서 이러한 커브가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PN 정션이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샘플, 농도가 다른 또 다른 샘플인데 뭐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솔라셀 측정 결과이고, 근데 우리가 원했던 이제 효율, 광전류, 광 변환 효율이 좀 너무 낮은 값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충분히 높지 못한 광 변환 비율이 나오는지, 이거를 이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바로 스캐닝 포토커런트 마이크로스코프가 필요했던 거죠. 자, 일단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용한 포토커런트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로컬하게 그 특정 영역만 빛을 비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IV를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샘플에 오는 한 부분만 레이저를 쪼여주고, 그러고 나서 IV를 재봤더니 레이저를 쪼여주지 않았을 때 깔끔하게 이제 커브가 나왔고, 여기에 이제 빛을 쪼여주니까 이렇게 곡선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런 그 S자 커브가 나오는 거, 요거는 여전히 마찬가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츄레이션 되는 부분, 이 세츄레이션 되는 부분이 로컬하게 측정해 본 결과로는 세츄레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류 값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에는 세츄레이션이 되지 않지만 전류가 커질 때는 세츄레이션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맥신층이 충분히 많은 전류를 흘려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전기전도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맥신으로 만든 솔라셀을 가지고서 아까 이제 전극이 이렇게 있었죠. 여기 요 부분 전극들, 요 전극들, 이게 버스바 형태의 전극들, 그 전극 주변에서 그러면은 광전류가 어떻게 잘 만들어지는지 이미지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면적으로 시료를 보기 위해서 9개의 구간을 내서 얻어진 카메라 이미지를 이어 붙여서 이제 이런 넓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정한 위치,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스캔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깅을 해서 선택하고 이미징을 합니다. 아까 이제 컨포칼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지와 포토커런트 맵 이미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토커런트 이미지를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서 이 전극이 있는 곳에서는 포토커런트가 만들어지질 않죠. 왜냐면은 전극이 이제 불투명한
이기 때문에 빛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포토커런트가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서는 포토커런트가 만들어져서 밝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그 불순물들, 이 맥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잘못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 불순물들이 있는 곳에서 포토커런트가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측정해 보면서 깜짝 놀란 건데, 이 카메라 이미지로 봐서는 표면에 특별히 흠 같은 게 없는데, 포토커런트 이미지를 측정하고 났더니 놀랍게도 여기 그 하나의 선이 이렇게 쫙 그어지고, 여기도 또 이 선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컴포칼 이미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런 선들이 없었고요. 카메라로 봐도 없었는데, 속을 포토커런트를 보니까 이제 이런 아주 미스테리한 선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샘플을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이것들은 이제 샘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래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여기 또 한 가지 더 스크래치가 강하게 난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포토커런트 맵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겉에서 보는 그 이미지만으로는 속에 어떤 스크래치가 났거나, 속에 어떤 불순물이 있거나, 속에 제대로 PN 정션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포토커런트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은 현미경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 포토커런트 매핑을 통해서는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샘플이 특별히 이제 그 성능 평가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샘플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특별히 이제 물로 희석을 좀 많이 해서 그 맥신을 상당히 얇게 만든 시료의 경우에는 이상한 현상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처음에 스캔을 시작했더니 광전류가 높게 나왔는데, 스캔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꾸 이 광전류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한 번 더 스캔해 보니까 아까보다 더 심하게 그 가운데 부분이 더 광전류가 약화되고, 그거를 이제 또 동일한 위치에 한참 지나서 30분 지나서 또 30분 지나서 30분 지나서 시간 간격을 두고서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없었죠.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는데, 이 광학 현미경 이미지로 봤을 때에도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었는데, 스캔을 계속 하면서 이제 이렇게 중심에 검은 부분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건 뭐 명백하게 스캐닝을 하면서 만들어낸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을 레이저 빔으로 강하게 조사하였기 때문에 레이저 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제 열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히 이 샘플에서만 이것이 이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다른 시료에서는 또 이 현상이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맥신층이 얇았기 때문에, 희석된 맥신을 사용해서 얇은 층으로 만들었더니 맥신이 흘려줄 수 있는 전류의 한계치 이상으로 광전류가 만들어지면은 그것들이 맥신을 열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당 정도의 높은 충분한 두께의 전기 전도성을 갖춰야 태양광 소자가 잘 동작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 실리콘 솔라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솔라셀을 또 준비를 해서, 실리콘 솔라셀에서는 이제 그러면 아까 같은 그 열화 현상이 없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또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입한 이건 뭐 상용화된 이제 솔라셀인데요. 실리콘 솔라셀인데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표면에 많은 좀 스크래치 같은 게 있고 불순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측정을 해보면 콘포칼 이미지가 선명하게 이제 그 표면에 흠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토 커런트 이미지,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컨트라스트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밝은 게 이제 광결도가 적게 나오는 거고 어두운 게 광결도가 높게 나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여기 요 하나의 그 어떤 불순물이 광결도가 발생하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쭉 스캔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어느 특정 영역에서는 광결도가 약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이미지나 컴포컬 이미지로 봐서는 아무런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이걸 보면 아무것도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포토 커런트 이미지에서만 특정한 모양이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이 아래쪽에 있는 전극,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안 보이고 그 시료의 아랫면에 있는 전극에 의해서 그 부분만 아마도 그 빌트인 포텐셜이 낮게 형성이 되어서 전극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이제 포토 커런트 매핑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볼 수 없는 것, 그것까지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맥신에서의 이제 디그레데이션, 열화 현상이 그러면은 일반적인 솔라셀 그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솔라셀에서는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실리콘 솔라셀과 그 다음에 맥신 솔라셀 두 개를 비슷한 조건에서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요. 실리콘 솔라셀을 해보니까 이 시간에 따라서 레이저를 켰다 껐다를 반복을 하면서 광결도가 어떻게 바뀌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레이저를 켰을 때 9 마이크로암페어 이상 나오고, 끄면은 당연히 0으로 떨어지고, 다시 레이저를 켜면은 또 9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거는 약간씩 더 오히려 전류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살짝 더 오랫동안 레이저를 켜주니까 살짝 증가하는, 그러니까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도 2점 위치에 따라서 그 광전류 값이 많이 바뀌나 봤는데 거의 바뀌지 않았고, 위치에 따라서 안 바뀌었고, 여기 저 전극이 있는 이 자리, 거기에서만 이제 그 광전류가 안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저희가 준비한 그 맥신 솔라셀의 경우에 얇은 맥신 솔라셀의 경우에는 이게 시간에 따라서 레이저를 켰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광전류가 약화되고, 처음 시작할 때 값도 작죠. 4 마이크로 암페어로 시작을 했고, 실리콘 솔라셀은 9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은 줄어들고, 이게 껐다 키면은 다시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레이저를 켰더니 약화되고, 그 다음에 끄고 나서 다시 켰는데, 제자리죠. 다시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떨어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퍼머넌트한 영구적인 데미지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제작한 맥신 솔라셀이 그 원하는 그 높은 성능을 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에서 찍을 때 이 위치에서 찍을 때 이 위치에서 위치에 따라서 값들을 쭉 비교해 봤더니 이 전극에 가까이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4마이크로암페어 나왔는데 전극에서부터 자꾸 떨어질수록 값들이 계속 팍팍 늘어가지고 이 전극과 전극 사이의 중간 위치 여기에 가니까는 전류가 1마이크로암페어로 줄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 이제 광전류가 여기서 발생을 했다. 그럼 이 광전류가 이렇게 전극 쪽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충분히 그 광전류를 전달해 줄 만큼의 전기 전도성을 갖추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광전류 값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맥신을 상당히 얇게 만들었을 때 생긴 거고 두껍게 만들어 보니까 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광전류를 요 전극 근처 여기 또 여기 위치에 따라서 광전류가 어떻게 되나를 봤더니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전극을 중심으로 한쪽은 광전류가 그래도 높게 나오는데 반대쪽은 광전류가 너무 낮게 나와요. 아주 이상한 일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특히 여기서는 그 전극의 바로 가까이에서는 또 강하게 광전류가 나오지만 조금 떨어지니까 광전류가 약화됐다는 거. 그 양상은 저희가 계속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A점, A'점, B점 대부분 다 나타난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근처에 갔더니만은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는 여기가 광전류가 낮게 나왔고 이쪽은 광전류가 높게 나왔죠. 바깥쪽은. 근데 지금 이제 B점에서 보면은 양쪽 다 광전류가 낮았습니다. 여기 다 광전류가 낮게 나오고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만 광전류가 그래도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극의 맨 끄트머리에서 보니까 요 바깥쪽은 또 다 광전류가 또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뭘 의미하냐면은 아까 그 디그레데이션 되는 열화되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전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광전류가 전달될 수 있는 패스가 충분히 그 패스 영역 내에 맥신들이 충분히 그 광전류를 수송을 해주면 높은 값이 나오지만 그것이 부족했을 때는 바로 열화가 되면서 그 광전류가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면 요쪽 영역에서 광전류가 발생을 하면 이 광전류가 전달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이 더 열화가 더 강하게 진행이 됐고 다른 영역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맥신층이 이제 균일하게 도포가 되지 않아서 어느 부분은 그나마 좀 더 두껍고 어느 부분은 좀 더 얇고 하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얇은 쪽에서 열화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모든 맥신이 다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얇게 만들었을 때만 이랬고요. 두껍게 만들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맥신을 꽤 두껍게 했더니 그 열화 현상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완전히 해소되고 깔끔하게 바깥쪽 영역이 다 고르게 광전류가 충분히 높게 나온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이 금속을 코팅을 할 때 잘못해가지고 이 번지게 되면 그 부분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 영역이 광전류가 낮게 나오고 바깥쪽이 이제 높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만들다 잘못해서 전극이 끊어졌습니다. 전극이 여기가 이렇게까지는 이게 그 백본으로 연결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끊어져서 플로팅 되어 있는 플로티드 상태로 남아있는 전극인데 이 주변에서 그럼 광전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봤더니 재미있게도 이쪽 영역은 그래도 광전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쪽 영역에서는 광전류가 훨씬 약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요. 근데 특히 요 첨점 가장 뾰족한 이 근처에서는 이제 광전류가 꽤 밝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러진 정극 주변으로는 이제 열화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더 자세한 이미지로 보면은 이 이미지에서 보면은 이 부러진 전극 주변으로는 열화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걸 봤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광전류가 전달될 수 있는 경로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열화 현상이 더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커런트 맵이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그 마이크로스코픽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맥신이 이제 도포가 얼마나 깔끔하게 유니폼하게 됐냐를 이제 그 광학 현미경 이미지상에서 봤을 때는 대충 깔끔한 것 같고 중간중간에 점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 포토커런트 이미지를 딱 얻어 보니까 어떤 점은 이제 광전류를 크게 감소시키고 그리고 그 점의 크기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까지 광전류가 약화되는 거를 약화시키는 걸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점들은 특별히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그 광학 이미지로 보이는 이 불순물이 실제적으로 이제 얼마나 큰 광전류의 변화를 야기시키느냐 하는 거는 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그 모양도 달라지고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다른 이미지에서도 이렇게 다른 영역에서도 불순물 주변을 이 포토커런트 매핑을 해보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에서 보면은 프로파일을 고려해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마이크론인데 1마이크론 이하까지 상당히 디테일한 이미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기와 여기 사이에 프로파일을 보면은 상당히 그 서브 마이크론까지 분해능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른 종류의 또 솔라셀을 나노 소자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2D 물질인데 그래핀 2D 물질 그리고 WSE2 요게 이제 반도체 물질 그래핀은 도체라고 그러면은 WSE2는 반도체 그 다음에 HBN은 또 이제 구도체 이렇게 조합이 된 헤테로 스트럭처를 가지고서 소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소자는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핀이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하고 가까이에 있는 WSE2와 그래핀과 떨어져 있는 SE2 이 두 개 사이에서는 도핑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도핑 상태, 그리고 요 부분의 도핑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그래핀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한쪽은 도핑이 강하고 한쪽이 도핑이 약하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도 이제 PN 정션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페르미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PN 정션이 형성이 되고, 그럼 이것도 이제 다이오드 같은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리콘을 이제 백게이트로 사용을 해서 그 트랜지스터 같은 동작도 하면서 동시에 다이오드의 특성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맨 아래쪽에 넓은 HBN 준비했고, 거기에 그래핀을 여기 이렇게 준비했고, 여기에 그래핀이고요. 그 다음에 WSE2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WSE2의 절반은 그래핀에 의해서 하일리 도핑된 상태고, 다른 쪽은 이제 가볍게 도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개 사이에서 PN 정션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전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극을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전극을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미지는 이와 같이 전극까지 연결하는 것이 최종적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트랜스포트 매주먼트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PN 홈 정션이 형성됐을 것으로 기대를 했고, 그래서 IV 커브를 보니까 이제 다이오드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소자가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그 HBN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UV를 쪼여주면은 게이트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UV를 쪼여주면은 여기서 이제 그 메모리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몇 년 전부터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요. 요 메모리 효과의 원인은 HBN 내에 있는 트랩된 차지에 의해서 메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 효과 때문에 이제 한번 UV를 쪼여주고 하면은 이제 그 특성이 완전히 바뀌죠.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고,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포토 커런트 매핑을 해보면요. 아까 이제 이 부분은 도핑이 됐고, 이 부분은 도핑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PN 정션이 형성되니까, PN 정션이 형성된 곳에서, 포토 커런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 이제 이거는 리플렉티브 이미지, 광학 이미지고, 요거는 이제 포토 커런트 이미지인데, 포토 커런트 이미지에서 봤더니, 이 영역에서, 광전류가 높게 나오더라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동시에 찍은 컴퓨터 이미지는 그 광학 이미지와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근데 포토 커런트 이미지는 그 중에서 특정하게 어느 부분에서 광전류가 나오나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광전류가 이 PN 정션을 중심으로 한쪽에서 나오고 한쪽에서 나오지 않고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바이아스 전압을 바꿔가면서 또 측정을 해봤는데요. 바이아스 전압을 낮게 가 있을 때는 약하게 나타나지만 바이아스 전압을 좀 증가시켰더니 더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다이오드 특성하고 뭐 다르지 않고요. 바이아스 전압을 바꾸니까 그 컨트라스트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왜냐면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광결로가요.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컨트라스트가 밝고 어두운 것도 완전히 반전되는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레이저 빔을 여기에 레이저 빔을 쏠 때, 또 여기에 레이저 빔을 쏠 때, 그 다음에 아예 바깥쪽에 레이저 빔을 쏠 때에 따라서 IV 커브를 보면은 확실히 IV 커브가 레이저 빔이 바깥쪽에 있을 때는 아주 광전류가
작아서 구분하기가 어려웠지만 레이저 빔을 그 PN 정션 디플리션 리전 구간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광결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을 이제 반복해서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이 커런트 값이 계속 일정한 그 누적해서 오랫동안 흐르게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열화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화가 되면서 광결도도 좀 약해지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점은 이제 광전류가 발생하는 위치가 쉬프트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요 이미지는 이제 라인 바이 라인 플라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줄씩 컬러 코드를 적용해서 그렸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컨트라스트를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 라인을 타고서 그 광결류가 강하게 흐르는 구간이 확인이 됐는데, 한참 지나고 났더니 광결류가 흐르는 위치가 완전히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거 역시도 이제 그 전류가 너무 높으면 부분적으로 이제 그 데미지를 입고 있고, 그래서 데미지가 안 입어진 쪽으로 이제 전류의 패스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스캐닝 포토 커런트 마이크로스코프 이것을 이용하면 다양한 연구에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광전 소자, 뭐 태양광 소자, PN 다이오드, 뭐 나노 다이오드, 나노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큰 스케일의 균일성, 유니포미티를 측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대면적 스캐너를 가지고서 적용을 해서 넓은 영역의 솔라셀도 연구를 할 수가 있었고, 반면에 이제 작은 나노 스케일의 그 소자에서도 PN 정션만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 PN 정션이 어떠한 프로파일을 갖고 있느냐를 이 장비를 통해서 연구가 가능했다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